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7일 탄력근로제 확대안 등을 최종 의결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했고 ILO 협약 비준 문제는 여전히 노사 협상 중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오는 7일 본위원회를 여는 건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100여일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사 합의 사안을 최종 의결합니다. 지난달 노사는 최장 3개월인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노동자 과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노동 현안인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는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계는 파업대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등을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산별교섭 보장과 단체 협약 효력 확장 등을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 이런 가운데 장외에서는 노정 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고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백인 대표 등도 경사노위 항의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더 확대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만을 전담하라고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총파업, 총력추쟁에 돌입해서 계약을 저지하고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지난해 23.4%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은 6,076명으로 이 중 1,423명은 지역 인재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지역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역 인재 채용률을 2018년 18%에서 매년 3%포인트 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연합뉴스TV가 4일 경기도 일자리 정책 홍보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조성부 연합뉴스TV 대표이사와 문진영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양동균 청년 일자리 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취업과 직업 능력 개발, 직업 훈련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주요 추진 사업을 방송을 통해 알리는 등 다양한 협업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합뉴스TV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한국직업방송TV 방송 프로그램 제작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문진영 경기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일자리 정책을 널리 알리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데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반도체와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애초 계획보다 무역 금융 지원에 3조 원을 더 푸는 수출 활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235조 원의 무역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해외 전시회 등을 지원하는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범부처 수출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해 왔으며 수출 활력 촉진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근본 대책의 수출 현장에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최근 3개월 연속 수출 부진이 이어지자 정부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 겁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역금융 지원 방안입니다. 지난해보다 15조 3천억 원 증가한 총 235조 원의 무역금융이 지원됩니다. 애초 지원 계획보다 3조 원 늘어난 겁니다. 우리 기업의 수출 이행력과 해외 수입자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신수출 성장 동력 지원과 해외 수입자 보증 등 8개 맞춤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하는 데 35조 7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 지원도 확대됩니다.
해외 전시회나 매칭 상담 지원 비용을 1년 전보다 182억 원을 늘려 총 3,528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이런 대책이 얼마나 빨리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느냐입니다. 발표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시장에서 작동을 잘 안 한다는 그 불만들이 있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경우가 필요할 것 같고요. 효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하반기 정도 돼야. 정부는 이번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헬스와 같은 실수출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수수료 인상 문제를 둘러싼 자동차 업계와 카드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근거 없는 인상을 강행했다며 오는 10일부터 5개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전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애꿎은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는 10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카드사는 신한과 KB국민, 삼성, 롯데, 하나카드 등 모두 5곳입니다.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의하자는 요청에도 이들 카드사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이달부터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강행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BC와 NH농협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3월 1일부터 수수료율 인상 방침을 통보했지만 일단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 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은 정부가 지난해 말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중소 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를 바로잡기로 한 기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대형 가맹점들은 일정 수준의 마케팅 비용, 즉 적격 비용 산정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가맹점이라고 보게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비용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하지만 가뜩이나 최근 수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뿐 아니라 기아차도 오는 11일부터 이들 5개 카드사와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GM 등 다른 완성차 업체 역시 수수료율 인상 통보에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자동차 업계와 카드사 모두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10일 이전에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에 대한 계약 해지가 현실화할 경우 수수료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다고 합니다. 미분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신규 분양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최근 분양한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4.43대 1. 입지 덕분에 1순위 마감은 했지만 기대만큼 경쟁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안양시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넘으면서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작용한 탓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나 부평에서 진행된 분양이 잇따라 미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입지나 대출 여건이 나쁘면 청약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중소형 물량 그리고 합리적인 분양가가 수요자로 하여금 선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은 일부는 미분양되거나 외면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영향은 미분양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경기 지역 미분양 주택은 6,760가구, 전월 대비 8.4%가 늘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인 이른바 악성 미분양 역시 2,510가구로 전월보다 7.7% 증가했는데 수도권에서는 경기도만 증가했습니다. 동탄과 김포, 양주 등 2기 신도시 등 물량이 많았던 지역이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고 주택 공급 속도에 비해 광역 교통망이나 생활 인프라 구축은 늦어지면서 수요 분산의 효과가 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에만 15,610가구, 올해 11만 가구의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어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 유주택자들 사이에서 청약 통장 무용론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소득공제 등 여전히 가입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고 특히 청년 전용 상품은 우대금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감소세를 보이던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는 올해 1월 말 기준 다시 10만 6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새 청약제도가 시행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유주택자의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지만 여전히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낫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은 시중은행들의 예적금과 별 차이가 없어졌지만 연말정산 때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청년층은 더 유리합니다. 무주택자의 당첨률이 더 높아진 데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 전용 상품의 이자는 10년 만기 시 연 3.3%로 예적금을 웃돕니다. 부모님이 한 2년 정도 전부터 월 5만 원 정도씩 납입을 해주시고 계세요. 아무래도 나중에 결혼하고 뭐 아파트 분양받고 하려면 청약통장 있는 게 그래도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납입하고 있던 청약통장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가입 가능 연령이 29살까지 해서 34살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분양가가 오르고 있지만은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고 청년인 경우는 우대금리가 1.5% 우대되고요.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은 청약통장을 외면할 수 있지만 금리 우대와 소득공제 같은 혜택 덕분에 무주택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입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스마트폰 출시를 약 한 달 앞두고 벌써 5G 시장 선점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통신사들은 최신 LTE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 S10을 구매한 뒤 한 달 만에 5G 모델로 변경하는 기기 변경 프로그램까지 내놨습니다만 구매 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예약 주문한 삼성 갤럭시 S10 개통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출시일은 오는 8일입니다. 홈버튼이 이제 지문으로도 인식이 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전면 카메라도 듀얼로 적용이 됐다고 해서 셀카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S10은 LTE 모델, 5G 모델은 약 한 달 뒤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5G 가입자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초단기 기기 변경 프로그램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구매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LTE 모델을 샀다가 나중에 출시될 5G 모델로 교체할 경우 출고가 차익 외에도 추가 비용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5G 모델의 경우 아직 출고가나 요금제도 공개되지 않아 섣부른 경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기 나온 단말 받고 하는 그 얼리어답터들한테 좋은 거라고 봐요. 특별히 그 프로그램이 이벤트나 이런 것들 있는 거 말고는 엄청나게 뭐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하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5G 단말기 출시가 다음 달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애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라고 못 박았지만 삼성과 LG 모두 쉽지 않다며 말을 아끼는 상황.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밀어붙이는 정부와 시장 선점 경쟁을 시작한 통신사. 하지만 특화 콘텐츠 등 내실이 없다면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란 비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서류 한 장인데요. 앞으로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바로 서류 한 장을 통해서죠.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몇 해 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이른바 갑질 횡포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봤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맹산업은 끊임없이 커지면서 이와 함께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말 기준 가맹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파악된 가맹본부와 이 가맹점은 각각 4,882개와 24만 3,454개로
2017년보다 5.4%씩 증가했는데요. 이처럼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의 감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감행본부와 감행점이 각각 약 3,000개, 74만 5,290개인 미국이나 이 감행본부가 1,339개, 감행점 수가 26만 3,490개인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도 감행본부 수만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서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니 우리나라는 감행점 수 대비 이 감행본부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감행본부 수 못지않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른바 프랜차이즈 갑질도 많았다는 겁니다. 본사의 비용 떠넘기기는 물론 회장 갑질, 임원 폭행 등의 오너 리스크 문제까지 발생했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감행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지난달 28일부터 감행본부에게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네, 프랜차이즈 갑질을 막기 위해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정보공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네, 정보공개서란 감행사업을 하려는 감행희망자가 이 감행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주요 정보가 담긴 문서인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번에 공정위가 제시한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입니다. 이렇게 공급하는 물품 내역은 물론 공급 가격을 기재하는 란까지 있는데요. 앞으로 감행본부는 이러한 표준 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정보공개서가 의미 있는 이유는 지난해 4월 개정된 감행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감행점당 평균 차액 감행금 지급 규모와 감행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 감행금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차액 감행금이란 감행본부가 감행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 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받는 감행금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브랜드 수수료 성격인 로열티 대신 차맹 가액금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차액 감행금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행본부가 감행점에게 과도하게 금액을 매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차액 감행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 앞으로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으니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년도 전체 감행점 사업자의 품목별 구매 대금에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주요 품목으로 정한 뒤 공급 가격의 상하한 정보를 표시하게 했는데요. 감행본부의 특수관계인 감행사업에 참여를 하는 경우엔 이 감행본부와의 관계, 이 관련 상품, 용역, 경제적 이익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이유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치즈 유통 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이 많아질수록 이 감행점주의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 관계 역시 감행희망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라고 여긴 겁니다. 이 때문에 감행본부나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 장려금을 받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와, 이러한 내용들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하면 보다 투명한 납품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끼워 팔기나 통행세 논란은 분명히 줄어들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감행본부는 감행점 영업지역 안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상품 용역을 공급하는지, 온라인 등 다른 유통 채널로 공급하는지도 정보 공개서를 통해 알려야 하는데요. 감행점이 판매하는 물품을 감행본부가 인터넷으로도 판다면 감행점주 매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호장치를 마련한 거죠. 앞으로 감행본부는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을 참고해서 4월 말까지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과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관건은 차액 감행금을 통해 이윤을 남겼던 감행본부가 과연 이 같은 정보 공개 서한을 수용할 것인지 그것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는 차액 감행금 규모를 공개할 경우 이 기업의 영업 비밀이 드러나는 등 사람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결국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정보 공개서와 관련한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새롭게 제시된 정보 공개 서안에 대한 진통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생했던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투명한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저 한 장의 종이가 과도한 갑질 논란을 완벽히 누그러뜨릴 수는 없겠지만 프랜차이즈계가 상생을 이루는 데 작은 힘이 될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